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왔죠. 자, 과거의 자료를 취합해 봤을 때 언제까지, 자, 얼마만큼 폭락할 것인가, 그리고 반등은 언제가 될 것이냐.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 채널이니까 부동산만 보자면 일단 대놓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겠다.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바꾸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가 됐다. 그거를 완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2주택은 1주택과 똑같이 취득세율을 받겠다. 하지만 3주택일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12%에서 6%로 절반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부동산 매수 주체로 떠오른 다크호스 법인 같은 경우는 12%였다면 이제는 6%로 줄여들겠다. 4주택도 6%, 비조정 대상 지역은 똑같습니다. 자, 요것만 다르죠. 6%가 아니라 4%.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기존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세가 나오긴 하는데 니네는 더 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너무 빡세요, 힘들어요 하니까 23년 5월까지 일단 유예를 시켜줬는데 그거를 1년 더 연장을 해서 자, 요때까지는 양도세는 내긴 하지만 중과까지는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 규제지역 해제 추진. 계속해서 규제지역은 해제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서울, 과천 그리고 성남의 일부 지역, 광명, 하남이 내년 초 규제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주택자들 대출 안 나왔죠. 그런데 LTV 30%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허용을 시켰습니다. 여전히 DSR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LTV 30%를 허용해줬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생활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규제했는데 그것도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민간 등록 임대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자, 이번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뉘앙스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 추이. 자, 요게 이제 아파트 가격 추이인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권별은 규칙성이 보입니다. 자, 노태우 정권 때는 규제. 자, 그리고 완화. 자,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규제. 자, 그리고 완화.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땐 아시죠? 규제. 자,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때는 완화. 자, 만약에 이 규칙성대로 가자면 강약약. 자, 그래서 과거의 리듬으로 봤을 때는 강약약 하니까 다음 정권까지 약이 될 것이다,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이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고요. 자, 그렇다면 이 규제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지, 자, 이런 그래프인데요. 자, 일단 크게 하락한 적이 3번이 있죠. 자, 언제였냐면요. 자, 노태우 정권 때 1기 신도시가 200만 원 공급을 했을 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삼 정권 말기 때 IMF 이때도 하락을 크게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004년도부터 약간의 하락기가 있었죠. 이때가 뭐였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카드 대란. 자,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카드 막 5장씩 발급하는 카드 대란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때였고요. 자, 그리고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즈음 해가지고 지지부진한 하락이 있었다. 자, 요렇게 보자면 일단 규제 때 올랐다가 떨어졌다. 요때 규제 때는 떨어졌다가 올랐다. 자, 문재인 정권 때는 어땠죠? 규제 때 올랐다. 그렇다면 완화 때는 자, 오를 때도 있었고요. 뭐 급격하게 오를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떨어지다가 오를 때도 있었고 오르다가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자, 약간의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금리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뒤꿈치 부분은 금리 상승 시기, 이 하얀색은 금리 하락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거랑 매매 가격 연 변동률을 놓고 보자면 일단은 금리 상승 시기에는 매매 가격 연 변동률이 떨어졌다. 자, 그리고 떨어졌다, 오르다가 떨어졌다. 자, 오르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래서 금리 상승기마다 항상 고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는 낮은 고점이 있긴 하지만 하락기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고점이 있었다면 얼마만큼 하락을 했느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고점에서 떨어지기는 한 요 정도까지 떨어졌네요. 그 주기는 1년, 2년, 3년, 4년. 대략적으로 4년에 걸쳐서 오르고 떨어졌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저점에서 약간 높은 수준 정도로 올랐다 떨어졌다. 주기로 봤을 땐 5, 6, 7, 8, 9 대략적으로 5년 정도 됐네요. 자, 여기를 보면 자, 저점에서 저점까지 자, 오른 만큼 떨어졌다는 거 알 수 있고요. 10, 11, 12, 13 주기는 4년이었죠. 자, 여기는 좀 고점이 높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게 갔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 부동산은 자, 기존의 그래프를 봤을 때 오르고 내릴 때까지의 주기는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시작은 여기가 되겠죠. 주택 가격은 언제부터 상승을 했느냐? 2019년 11월부터. 고점은 언제였느냐? 21년 12월쯤 됐다. 자, 그렇다면 주기를 아까 전에 봤을 때 4년에서 5년 정도로 봤죠. 2019년 11월에서 4년을 플러스한다면 2023년 11월 아니면 5년이라면 2024년 11월이 될 것이고, 자, 2019년 11월 때 상승세를 타고 고점은 2021년 12월이 되겠고요. 바로 2023년 11월이나 24년 11월이 저점이 될 것이다. 그 저점은 기존의 19년도의 저점과 비슷하던지 약간의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를 토대로 예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상승률인데 자, 요거는 변동률이다. 약간의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두 개를 포토샵으로 겹쳐봤습니다. 거기다가 상승률을 해서 날짜를 동일하게 맞춰봤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대략적으로 맞는데 이 흐릿함을 이렇게 한다면 오호라 99년도 똑같이 시작을 해서 자 2016년까지는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변동률과 상승률의 그래프는 비슷하게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약간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그래프로 가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봤던 정권별 그래프를 한번 보자면 날짜를 똑같이 맞췄죠. 98년도부터 한 17년까지는 겹치는 구간이에요. 김대중 정권 때는 두 번의 금리 상승, 노무현 정권 때는 하반기 때 금리 상승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명박 정권 때는 자, 양 사이드가 하락 시기였고 요때만 상승 시기였는데 상승을 하다가 금리가 부담스러웠는지 하락의 시기로 돌변했던 때. 자,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은 오른 만큼 떨어질 것이고 그 주기는 4년에서 5년. 자, 내년 말이나 내후년 말까지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자, 요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한 거기 때문에 자, 확실하지 않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누구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자,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말도 예측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필수 조건 바른길 부동산 구독, 좋아요. 자,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자, 멤버십 제도 없어서 누구한테나 공평한 자, 그런 바른길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